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경계감이 가득 낄 수밖에 없었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이 몇 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결국에 양대 증시 살짝은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예상했듯이 굉장히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고요.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내일 미 대선을 경계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양 시장에서 외인이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불확실성은 내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내일 또 이제 FOMC도 있죠. FOMC도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좀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무래도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결전의 날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 대선 결과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지 않기 때문에 한 3, 4일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초박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합주 7곳이 동률이다 라는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초접전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하긴 좀 속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약간 좀 우세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지만 결과는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의 그런 경합주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출구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장부터 아마 굉장히 큰 변동성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선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좀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만약 되게 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교 정책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든가 반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 강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아마 우리 시장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화석연료 쪽에 관련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이제 그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가 되면서 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제 수출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비에 대한 그 증액도 요구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 또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업종들도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빠른 대응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첫 개표부터 3대3 동점이 나왔다라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단에서도 누가 되더라도 대북 정책이라던가 경제 정책,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내일 장 초반의 분위기 조금 더 경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저희 멘토님의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K엔터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이브와 S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은 다 예상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니까 주가 향방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엔터 종목들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K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전망이 이제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앵커님이 그 G드래곤의 그 파워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네. 일본, 그 동남아,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해외 시장에서 지금 K-팝이 팬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원이라든가 콘서트 매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IP죠. 지식재산권이 지금 높아지다 보니까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BTS 멤버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가 지금 이제 전역을 이제 한 명씩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계약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그 입대 예정인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백이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되고 있는 시즌인데 아마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성장주 쪽으로 묶이면서 엔터주에도 좀 좋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K-팝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다 난리죠. 네. 지금 뭐 블랙핑크의 로제 아파트가 그쵸? 이제 글로벌적으로 각종 차트 1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2의 강남 스타일이다라고 네.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G드래곤이 또 신곡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K엔터주 지금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K엔터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부른 노래에 저희 멘토님께서 차마 웃음을 참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주가로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네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장마감 이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MB정권 이후로 12년 만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5만 가구네요. 5만 가구를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부동산에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일단은 건설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좀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내일 어떤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힌트가 될 만한 종목들이 있는 건지 멘토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이제 건설주들을 한번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지금 대부분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요. 지금 밸류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린벨트 이슈도 탄력을 받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즌과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의 이제 과밀화를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 생태계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근데 이런 보호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환경이라든가 생태계가 좀 훼손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단체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다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도로, 하수, 전기 등 좀 난개발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난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교통 이런 편의성이 좋은 그런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개발이 돼서 5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은 돼요. 다만 이 지금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 12년 만에 이루어진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관계 부처라든가 지자체와 그런 협의가 굉장히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잠깐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잠깐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내일은 어쨌든 결전의 날이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랑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마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린벨트 소식은 아마 내일 장 초반에 잠깐 움직였다가 바로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일은 아무래도 이 미 대선과 관련된 트레이드 종목들이 수급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집중을 받지 못할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 종목이라던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식 멘토에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이따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나올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위에 보이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네, 투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운용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네 가지의 종목을 들고 계신데 두 종목은 수익권, 두 종목은 나란히 지금 13%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NC소프트, 휴마시스 섹터도 다양하게 들고 계신데 우선 사연 온 걸 보니까요. 주식 투자 기간은 2년 9개월 차가 되셨고 지금으로서 가장 궁금한 섹터는 2차 전지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 큰 종목 평단이랑 비중도 커서 매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신규 매수할 종목도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이 네 가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는 너무 잘 사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포트 구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종목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정말 잘 구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저희 시청자님께서 2차 전지 종목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포스코홀딩스부터 바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손실도 크고 평단가도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일이 결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좀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트럼프가 된다면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잘 사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지금 철강사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요. 철강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보관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 힘을 못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철강 밀어내기 물량을 지금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생산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에 대한 가격도 회복이 될 거고 지금 중국도 철강 시장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가격 안정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에서 30% 정도의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로봇 택시 또한 전기차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내일이 이제 결전의 날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변동성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응 전략도 그거에 맞게 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좀 변동성을 많이 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 자체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로 봤을 때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은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일단 홀딩 의견이 나왔는데요. 빠른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그러면 삼성물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비중이 20%로 상당히 많은데 손실이 13%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데 이 종목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물산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네.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정도의 그 손실권이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물산이 3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9%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캔들 상에서도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죠. 짧게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전에 큰 폭의 상승이 있기 전에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이 자리도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네.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건설과 패션, 리조트, 식자재에서 전부 다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매출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평택에 이제 반도체 공정 그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PBR이 지금 0.63배고요. 그리고 PER이 지금 10.26배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에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권사에서도 상당 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19만 원 정도를 네. 지금 목표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4만 원대에 사셨는데 1차 저항은 지금 13만 2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만 좀 가볍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 종목에 펀드멘탈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하게 내려온 캔들은 또 이런 급하게 만드는 상승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바로 돌파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목표가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계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삼성물산이 19만 원, 20만 원 구간이었던 게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멘토님께서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증권가에서 19만 원,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멘토님이 바라보시는 목표가는 똑같이 그 정도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그 투자 금액 대비해서 사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17만 원까지 이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긴 하겠지만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19만 원까지 가는 데는. 근데 지금 이거 보내주신 분께서는 지금 14만 2천 원대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빠져나와서 사실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거를 뭐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유를 하면서 본전까지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증권가에서는 19만 원, 2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본전가가 온다면 19만 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때는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본전가가 왔을 때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가 궁금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들고 계신데 사실 NC소프트가 4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 수익을 보고 있는 NC소프트 3분기도 참 어렵고 4분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NC소프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지금 매수 단가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18만 원대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도요, 좀 길게 보셔도 지금 뭐 대바닥 구간이에요. 대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되고 있어요. 최근에 NC소프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부분이 사실 부진한 실적입니다. 부진한 실적이었고요. 지금 게임 업체에서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하다 보니까 약간 NC소프트가 부족한 성장 동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소할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NC소프트 하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캐시카우가 리니지죠. 리니지인데 이 리니지가 성장 동력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걸었던 게 주가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런 성장 동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게임 포트폴리오의 확대를 위한 그런 M&A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상당수 그 기업들을 검토를 했고요. 지금은 아주 적은 수에 압축한 후에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M&A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A가 진행이 되면 이제 게임 포트폴리오 리니지를 넘어서는 이제 또 게임 포트폴리오가 또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통상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겨울에 추우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겨울에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매출이 조금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흐름 보일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바닥권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하방을 지지를 받고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데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 상승 흐름이 그 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이 수익권은 그냥 계속 즐기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이 종목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목표가를 잡기에는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내일 미대선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좀 주가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을 계속 노크를 했던 그런 지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25,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연내에는 돌파를 할 거고요. 네, 연내에는 아마 그 전고점이 28,000원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는 아마 30만 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딱 22만 원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25만 원, 28만 원, 그리고 30만 원까지 연내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이번에 12년 만에 분기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인력 감축이라던가 쇄신을 확실히 하겠다 라는 진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마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최근에 들려온 이슈는 리튬 광산 이야기랑 또 엮여 있더라고요. 이 종목이. 네. 이 종목은 19%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움직임은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행 주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무거운 종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약간 오늘 리튬 광산 개발로 갔는데 이 종목은 원래 제약바이오 관련주예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 키트. 암 관련 진단 키트거든요. 진단 키트가 이제 주력 제품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셀트리온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셀트리온과 그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독자적으로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짐바브웨에서 지금 리튬 강산 개발을 본격화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테마군에 있는 기업은 제약바이오로 계속 가야 돼요.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물론 사업 다각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생뚱맞은 그런 섹터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끌고 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런 기업들이 좀 위험한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접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은 어차피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내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수급을 쓸어 갈 거기 때문에 내일도 좀 조정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 자체가 약간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또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내일 미 대선이 끝나봐야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그런데 이 휴마시스가 리튬 광산과 관련돼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네.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업황이 좋을 때는 묶이면 다 같이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휴마시스도 리튬이랑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리튬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변동성이 엄청 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갑자기 크게 또 빠지는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리튬 관련주도 당연히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있고 그리고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9%대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4%에 마무리를 했어요.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랑 엮여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했지만 못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른 리튬 종목들이 움직이더라도 이 종목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거다. 네. 상승률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선을 몇 번 겪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사실 그냥 주식 시장은 올라갈 거예요. 바로 상승 곡선 바로 그릴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대선의 집중도를 좀 다 빨아먹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비중 15% 정도를 들고 계시지만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것들은 지금 수익권이기도 하고 약간 손실권이기도 하지만 그냥 내일 장까지는 그냥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내일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수익 중이시니까 굳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네. 수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무대응도 아주 현명한 대응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미 대선으로 인해서 경계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빨리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그런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내일 미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마 변동성은 내일 오전부터 빠르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이기면서 매매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미 대선에 영향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에 있습니다. 이 테마가,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택한 종목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보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도 테마 지금 5년, 10년 봐야 될 테마는 AI와 로봇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대선과 영향 없이 우리 갈 길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어닝 시즌이 안 끝났잖아요. 3분기가. 그래서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일단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초를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이 실적은 꼭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적자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종목이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0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메이저의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들어온 걸 보자. 이 부분은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를 하려면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캐치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잡아야 우리가 원하는 50%, 100%, 200%, 템버거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의 거래 대금 확인해보자.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1%, 2%, 3%가 아니잖아요. 50%, 100%, 200%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큰 상승에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외인이 있을 거고 기관이 있을 거고 스마트머니 다 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에도 차트상의 흐름상에도 흔적이 남아 있고요.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종목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기관이 얼마 샀고 외인이 얼마 샀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의 누적 수급 항상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도 캐치하기가 어렵다. 컨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하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컨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 나오는 종목을 보자예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종목이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인데 1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이하 만약에 300만 주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700만 주가 이제 유동 주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가 되겠죠.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당일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캔들 하나로 쭉 치고 올렸다가 또 쭉 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이 정도의 거래량은 항상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움직였고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처음에 움직였던 섹타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테마긴 하지만 저는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에 이 캔들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저 뒤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15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 게 어떻게 보면 횡보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하락 추세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다음날 이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날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요. 시초가 15,920원에 공략을 해서 4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이 거의 약 100%에 가깝죠. 그래서 그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 보시면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은 해리스 트레이드예요.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죠. 네, 하락 추세에서 이쪽에서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올라오잖아요. 그 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저희가 시초가 여기서 공략을 해서 시초가 1,715원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도 하락 추세였어요. 지금 이 이평선이 전부 다 역배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시초가를 보시면 11만 2,200원인데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지금 시초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날 나왔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만 2,200원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략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 흐름에 있어서 기분 좋게 그리고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했을 거예요.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이제 우르사죠. 우르사가 있으면서 제약 바이오 군 중에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흑자 경영을 잘 하고 있고 매출도 견조한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튼튼한 회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좀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도 보실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편안한 매매였어요. 그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시장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고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 그러면 시장과 관계없이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 4750원에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대장주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린벨트 그 해제 소식도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철도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들을 지금 다 지어하는 그런 계획도 함께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이슈도 받을 겁니다. 근데 다들 현대로템 하면은 방산주로만 아세요. K2 이제 전체에 대한 방산주로 아시는데 방산주기도 하지만 철도 대장주기도 해요. 우리나라 철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방산에서는 사실 뭐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폴란드의 1차 수주가 발주가 나갔죠. 물량이 공급이 됐죠. 그 이후에 2차가 또 2차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죠. 네, 가성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또 내일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위를 가져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건설주도 움직이겠지만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여기서 공략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 그동안 어려웠죠? 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 이기면서 마음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본 방송에서 제가 포트 교체를 해보자,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가 96,000원에 드렸고요. 공략을 이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그 전에는 약간 빠른 대응 전략을 제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드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짧게 미니멈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이날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다 터치한 상황이고요. 유한양행은 뭐 렉나자 FDA 승인과 함께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뭐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해서 그날 바로 15% 상승 캔들이 나왔거든요. 상승 캔들이 나와서 그날, 그러니까 다음날 제가 보통 시초가 매매를 하니까 매수가 12,350원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 차트 보실게요. 자,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본방송에서 종목을 교체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공략을 요 캔들에 해가지고요. 매수가 16만 500원에 들어가서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거래일밖에 안 걸렸어요. 3거래일밖에 안 걸렸고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승인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미 미국에 있는 보험사, 3대 보험사에 처방전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에 이미 다 깔리고 있어요. 깔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DA 승인을 받아도 보통 종목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종목은 FDA 승인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찍힐 거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녹십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앞으로의 어떤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이것도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본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초가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이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매수가 45,50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요것도 지금 한 3거래일 만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는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최초의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면서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10월 22일이에요. 매수가 12,760원에 이날 공략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 캔들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다가 거래량도 엄청 나왔죠. 지금 그 이후에 거래량이 더 적어지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매도가 많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도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수가 12,760원에 들여서 지금 17,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약 4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지금 호가창의 움직임이라든가 지금 캔들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좋고요. 지금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콜레라 백신 관련주인데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콜레라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라진 상태고요. 10년 동안 썼던 그 백신의 양이 3,800만 도즈입니다. 10년 동안. 근데 지금 그 10년 동안 썼던 그 3,800만 도즈가 지금 1년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WHO에서 지금 유바이오로직스에 발주를 내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일하게 독점 공급, 생산도 독점이고요. 공급도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찍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1년에 4천만 도주지만 지금 2030년도까지는 연간 8천만 도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0년간 3,800만이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확실히 찍히면서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초입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도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전략 짜기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잘 이끌어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헤쳐나가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들까지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멘토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8547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